안녕하세요. 광교곰입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곧 위기다, 이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가계부채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급격히 올랐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전세 가격도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따라서 이제 대출도 많이 늘었고요. 그게 이제 대부분 가계부채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3년 이상 됐죠. 그래서 코로나 3년 이상 겪으면서 또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GDP 대비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서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연간 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은 73.4%, 영국은 81.6%, 일본은 65.2%인데 우리나라는 102.2%입니다. 지표상으로만 보면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외국이나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뉴스나 그 신문에 이제 그 글을 쓰는 거나 이제 보도하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 교수, 기자들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는 다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숫자만 읽은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거든요. 전세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가계부채라면은 주로 이제 주담대랑 이제 신용대출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기준입니다. 그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선진국 기준. 그 자기 집이 있더라도 이제 대부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고요. 수입의 보통 한 30% 내외를 이 모기지 갚는데, 갚는다는 건 이제 원금 이자, 원리금 동시 상환하는 거죠. 그래서 모기지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리스, 그러니까 렌트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료, 월세죠. 그래서 이제 월세를 또 이제 소득의 한 30%를 월세를 내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관심사는 사실 모기지나 그 렌트나 큰 차이가 없는데 과연 내 집을 사고 모기지를 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월세를 낼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럽이나 미국에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 집을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월세가 발달돼 있지 않고 월세가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집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계대출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는 주담대입니다. 3분의 2 정도는 주담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주담대도 많이 늘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전세 대출이라는 게 이게 이제 또 몇백 조가 되거든요. 이게 꽤 됩니다. 만약에 전세 대출이 없다면은 여기서 전세 대출 빼면 우리랑 이제 비슷한 겁니다. 우리도 한 7, 80%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그 외국은 이제 가계 대출이 주로 주담대나 신용 대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 대출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전세 대출은 빚이 아니냐? 그 전세 대출이 있으면 이제 가계 부채가 늘고 물론 이자 부담이 있지만 그 외국은 이 전세 대출이 그 부채로 잡히진 않죠. 우리나라는 전세 대출이 가계 부채로 잡히는데 외국은 전세가 없고 월세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출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비용 면에서는 외국은 이자를 내고요. 아니고 월세를 내고 보통 이제 그 임대라고 하면은 이제 리스라고 하면 외국은 주로 월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내는 거고 우리는 이제 월세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세가 많고 전세에 대해서 이제 대출 이자를 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대출도 하여튼 우리는 이제 전세 대출이 별도로 이제 있고 하지만 이제 비용 면에서는 여기서 월세 내는 거나 여기서 이자 내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월세가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과거보다. 근데 그리고 이제 전세값이 이제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전세 대출이 많이 늘었죠. 왜냐하면 전세가 뭐 1억씩, 2억씩 올라가는데 그거를 벌어서 충당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전세 대출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그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신문 보도를 보면은 요즘 뭐 월세가 절반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 순전히 월세, 이제 보증금 일부 걸고 나머지 월세인 순전한 월세는 아직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 쪽에 가면은 뭐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 걸고 월세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직까지도 전세가 압도적이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 대출이 과거보단 많이 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세가 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 이자도 많이 올랐지만은 하여튼 아직까지는 전세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은 월세 부담이 아직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월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제 반전세라는 게 생겼죠. 어차피 대출 받아서 이자 내나 아니면 그냥 월세 내나 비슷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반전세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은 상황에서 사실은 반전세가 더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전세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전세 대출이 많이 늘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는 사실은 월세랑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나 우리나 큰 차이는 없다. 단지 이제 이 지불 방식이 외국은 이제 월세를 내는 방식이고 우리는 일부를 이자를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뭐 전세 대출 있는 분들이 꽤 있지만 과거보다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그냥 자기 돈으로 전세 사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월세도 많이 늘었지만 아직까지는 원룸 오피스텔 정도만 그 월세가 많지 아파트가 뭐 과거보다는 월세가 많이 늘었죠. 과거에는 아파트 월세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다수는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랑 가계부채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고요. 또 이제 최근에 유사 가계부채가 뭐냐 하면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부채다. 그래서 이것도 가계부채랑 같다. 그래서 이것까지 더하면 뭐 실제로 가계부채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보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사 가계부채 맞습니다.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부채이면서 자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어떤 사람 이게 이제 그 물론 이제 모든 대출은 다 이제 누군가의 자산이죠. 부채인 것만인 게 아니라 그 가계부채가 이렇게 1866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부채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예금을 한 거고 자산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동전의 양면 같은 이제 그런 구조인데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는 이것도 위험한 부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한테는 부채지만 임차인한테는 자산이거든요. 뭐 반드시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부자인 건 아닙니다. 뭐 임차인이 더 부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근데 임대인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이건 일반적으로는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뭐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돈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5억, 10억짜리 그 전세 사는 사람이 물론 이제 대출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코 이렇게 가난하다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높게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선진국보다 그 나쁘지 않고요. 일단 다르지 않고 그 실질적으로는 나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많다. 물론 이제 이게 계속 증가하는 거는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